안녕하세요, 구토재정입니다. 최근 제가 있는 회사에서 소액 투자처 찾는 방법, 그 답은 바로 다주택자의 움직임을 파악해라입니다. 대출도 막혔죠. 세금은 또 어찌나 많이 내라고 하는지 많이 또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도 이 물러날 우리 다주택자분들이 아니겠죠.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수강생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성과, 수익을 낸 분들, 그런 다주택자분들이 사실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만큼 지금 이런 시기에도 여전히 다주택자분들은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과거처럼의 큰 시세 차익, 성과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에서 주는 예금 금리보다는 몇십 배 또는 몇백 배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걸 알아야지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보이고, 그래야 우리도 초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분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깊게 알고 있지 못한 분들이라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있죠. 금리를 많이 집착을 해요. 저 역시 처음에 그랬고요. 그런데 다주택자분들은 이 금리도 물론 신경이 쓰이겠죠.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어차피 금리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곳이 있다면 정말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그냥 패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주택자분들에게 금리는 너무나 큰 장벽은 아니다. 그럼 이 큰 장벽은 무엇일까? 바로 세금이에요. 첫째도 세금, 둘째도 세금. 이 세금이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걸림돌이거든요. 얼마 전 제가 한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목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에게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 바로 세금이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금은 다주택자분들이라면 정말 신경 쓰이고 두려운 것 같아요. 일단 다주택자가 돼서 일반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 한마디로 내가 이거를 살 때 내는 세금, 그걸 내게 되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12%나 돼요. 이게 정말 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를 입장료라고 이제 이야기 해볼게요. 이 입장료가 1억 원짜리를 사면 12%, 즉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게 되고요. 이것도 지방교육세는 또 별도 제외된 금액이에요.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억이라면 10억짜리 주택을 매수한다면 1억 2천에 취득세를 내는 거죠. 어떠세요? 좀 크죠? 그래서 1억짜리 주택이 이제 1주택자가 됐다면 괜찮지만 100만 원 정도만 내면 괜찮겠지만 다주택자라면 1,200만 원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억짜리 갖고도 100만 원이냐 1,200만 원이냐, 나중에 10억은 또 1억 2천까지 가니까 이게 상당히 크게 와닿고요. 또 이거를 또 보유할 때, 내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을 재산세, 종부세라는 것들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최근에 공시 가격으로 내도록 하던 것을 현재는 시세가로 내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보통 공시 가격은 주택의 60에서 70%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세가로 하면 어떻겠어요? 더 많이 내겠죠.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양도세, 팔 때 내는 세금은 또 어떠냐? 이 중과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 중과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이냐? 규제지역 내에서 매도를 할 때 기본 세율이라는 걸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중과라고 하면 20% 또는 30%를 더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차익을 5억을 거두었다, 그러면 기본 세율이 보통 42%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2주택자다, 20%를 더한 62%를 내야 되고요. 3주택자면 30%, 72%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랬죠? 세금이라고 했죠. 사실 진짜 무서운 세금은 이 취득세, 양도세보다도 바로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냥 매년 내요. 매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취득할 때 한 번, 양도할 때 한 번 그렇게 내는 세금과는 그냥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정말 공포 그 자체다. 이처럼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세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또 피해 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어떤 말을 했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했고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에 투자를 했고 성과를 봤냐?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미리 가서 이런 것들을 다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키워드가 소액이니까 소액 투자 종목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리면 바로 공시가격 1억 이하라는 주택에 그렇게 많이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를 사게 되면 무엇이 좋길래, 도대체 무엇이 좋길래 투자를 할까? 이게 참 중요하겠죠. 일단은 취득세의 장점이 있어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이거는 조정, 비조정, 한마디로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또 내 주택수 있죠. 내 주택수와 무관하게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무조건 취득세는 1.1%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12%를 원래 내야 하거든요, 다주택자분들이. 근데 1.2%를 내니까 너무 크죠. 네, 너무 크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이때도 12%의 취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법인 주택을 매수한다면 1.1%예요. 또 이제 양도할 때, 우리가 이제 팔 때 그때 내는 세금을 아까 중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돼요. 얼마일 때? 3억일 때. 공시가격 3억일 때 이 중과라는 것들이 배제가 되게 됩니다. 보통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 세 곳을 제외하고요. 그 외 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매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그렇게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뭘까요? 공시가격 1억 이하에 샀다가 3억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가장 베스트 아닐까요? 하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움직일 수 있다면 이런 훈풍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방법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쉬운 건 아니야.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여기 부동산 공부하는데 관심이 많은 분들이겠죠.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처럼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한번 경험까지 해보는